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군의 상황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군대 안에서,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인권 침해와 모욕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군을 나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여군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관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오는 10월 16일이 되면 만 1년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억울한 죽음의 피해자인 오대위의 고모부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고모부님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모셔서 편지글 낭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간단하게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더 이상 군대에서 우리 자식들을 죽이지 마라. 우리는 지난해 2013년 10월 16일 한 여군대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각종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9 꽃다운 나이에 늠름한 대한민국 여군 장교였습니다. 의무복무가 아니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조국을 위해 충성하기로 결심한 여군 장교였지요. 그가 바로 고 오대위이며 저는 고인의 고모부입니다. 고 오대위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죽음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대위는 가정적으로는 4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일남 이녀 중에 장녀였고, 다른 부대에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남자친구와 올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며 양가를 상호 방문하여 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준비하던 그런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제 조카는 나라를 위해 훌륭한 여군 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히 군생활을 하던 여군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제 조카가 남자친구 때문에 죽다니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보살피며, 내가 죽으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마음 상해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매일매일을 가정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아내었던 군인이었습니다. 15사단에 오기 전 부산과 대구 부대에서의 고 오대위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장교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군인이었죠. 15사단에 배치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죽음을 택한 10개월 동안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군복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15사단 부대 출입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열심히 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성도착증 장애를 가진 잘못된 상관을 만나 10개월을 참고 또 참으면서도 여군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매일 업무로 포장한 간교한 성적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오대이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같은 질책과 폭언이 그녀의 월급이었고 모욕, 성희롱이 그녀에겐 성과급이었습니다.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입에 담기도 힘든 각종 여성 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질책을 퍼부으면서도 전혀 뉘우치기는커녕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에게도 낙인이 찍혔을 정도로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많은 부하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 내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부모들에게 부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떻게든 빨리 장례를 치러서 사건을 덮어버리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누구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이 조용히 끝내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고 오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남군, 여군을 가리지 않고 폭언 및 성추행, 성폭행성 발언과 행동을 반복해왔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곳이 바로 군대이며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법원이 바로 군사법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윤일병 사건 같은 군대 내 폭력행위와 오대이 사건과 같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및 성추행, 성폭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군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나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한 상황을 보면서 군사법제도를 그냥 둔다면 또 다른 윤일병과 오대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똑같은 잣대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권센터와 우리 유가족들이 군사법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국회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져주세요. 오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소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월 23일을 시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용산에 있는 국방군의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너 차례 정도 진행되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여러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부도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 노소령이 억분의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군대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군대 보낸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억울한 죽음, 이 참담한 군대 문화에 의해서 희생된 여군이 오대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피해자가 오대희만이 아닐 것입니다. 끝까지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일을 처벌할 수 있을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노충국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매일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는데 군에서는 소화제만 처방했었습니다. 그러다 외부병원에 나와서 위암 진단을 받자 군은 서둘러서 제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대 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군은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했었죠. 그런데 인터넷이 들끓고 국민 여론이 들끓자 군은 국방부 앞에서 그의 영결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군에서 이렇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건강검진을 하겠다. 아프다고 말하면 외부병원 진료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군은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8년 후 지난 2013년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우리 청춘이 군대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렵게 걸음해 주신 11사단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우리 신상병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에 누님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우리 신상병 가족들을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군에 보낸 동생을 서모 중대장에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는 아이에게 인분을 치우게 하고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잡혀있던 휴가도 개인적 악감정으로 밀어버리고 또한 국군 수도병원의 관리 소홀로 아이가 폐렴이라는 합병증이 와서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누나입니다. 참으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우리 아이의 가해자인 서모 중대장은 우리 아이 장례식 날 축구를 하고 파티를 벌인 그 사악한 악마 서모 중대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상생활하다가 문득문득 동생이 보고 싶으면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4시간 아이 생각하다가 문득문득 다른 일 한다고. 유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유가족의 삶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아픔을 그 어느 가족도 더 이상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전제가 아닌 인재로, 전쟁터가 아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공간에서 또 다른 우리 성민이, 또 다른 윤일병, 또 다른 너무나도 소중한 청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야 어찌됐든 본인들 자리 보존하고 본인들 곳간 채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에 있는 높은 양반들, 국방부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야 힘있고 빽 좋은 분들이라 절대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니 공감할 수도 공감해줄 수도 없는 이런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무고한 청년들의 죽음을 막는 건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게 계속 떠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죄 없이 맞아서 죽고 제때 치료 안 해줘서 죽고 그런 아이들, 청년들, 국민들 없어야 해요.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아픔을 이야기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 우리부터 헤아려 드리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난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아마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모아낸 것은 아마 많은 유가족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바꾸고 군사법제를 개혁하는 정말 그 실마리를 만들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일병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 이 죽음을 절대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군대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윤일병들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일병 아버님을, 윤일병의 가족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연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헌병대와 검찰을 고발하자고자 나 올라왔습니다. (2014년 4월 6일) 저녁 5시 저희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희 아들 승주가 의식불명 상태로 연천의료원에서 국군 양주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허겁지겁 양주병원에 도착했을 때 승주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길 간절하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6시 30분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도착하여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약하게 뛰고 있는 심장,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을 덮고 있는 검푸른 멍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내 아들이 도대체 왜 승주가 간절히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이름 목 놓아 불러보고 울부짖어도 아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큰한 아빠 엄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학에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한눈에 봐도 맞아 죽은 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병원에 나와 있던 행정고자관 김진국 상사는 냉동식품에 의해 냉동식품을 취식 중에 속이 안 좋다며 머리가 흔들린다며 소변을 받고 호흡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구타에 쓰러진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가 안 되는 설명 들으면서 가족들은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구타 흔적이 이토록 만면한데 음식을 먹다 쓰러졌다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연대장 이기석 대령이 병원으로 와서 어제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제서야 승주가 구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 구타당해서 누워있는 것도 억울한데 너무 뻔뻔한 군의 거짓말 때문에 가족들은 슬픔이 더욱 더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4시 30분 약하게나 뛰고 있던 승주의 맥박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허망하게 입대한 후 처음 본 아들이지만 단 한 번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채 제 아들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승주는 저와 제 아내가 40이 넘어서 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한 수십일간 그 고통, 아들의 질러댔을 그 비명소리, 절규와 아니면 그 비명마저 지르지 못할 만큼 공포와 억압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제가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승리를 볼 수 있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피부치인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죄책감은 시간이 갈수록 어깨를 짓누르고 목을 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면회 때 가져가려고 준비한 어떤 음식을 치우지도 못하며 마지막 통화 때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었으면 하는 후회한 말과 숨쉬기 후회한 늘 한숨으로 영혼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독 사이가 막연했던 둘째 딸 역시 이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과 승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매일매일 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슬픔 중에 하나가
자식을 먼저 떠난 슬픔인데 직접 그 일을 겪은 저희들은 60만 살아있을 뿐 아마도 넋은 이미 승주 곁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목숨을 주어서 우리 승주가 살아만 돌아온다면 100번이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는 승주를 낳을 때부터 돌봐주신 90이 넘으신 승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차마 승주 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채 아들인 저마저 쓰러져 불효를 저질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아픔을 참으며 온몸에 힘을 주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 승주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훈련소에 보낼 때 저는 제 아들이 건강하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의젓한 사나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믿고 또 군대를 믿었는데 군에 들어갈 때 모습으로 완전히 돌려주지 못할 거면 왜 제 아들을 데려간 겁니까? 훈련소에서도 국군 학교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던 제 아들이 제대 배치 후 35일 동안 살인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을 때 군에는 수많은 간부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중 한 명이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승주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28사단 헌병대의 이상열 중령과 이현승 준이가 나와서 승주가 만두를 먹고 있는데 구타당해 음식을 목에 걸려 쓰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 부검을 하고 수사 설명회를 할 때 육군단 헌병대장 문병규 대령은 3월 초부터 4월 6일까지 의무대 안에서 구타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복무한 이찬희, 하선우, 이상문, 지정현, 이중진, 유경수 모두가 승주에 대한 폭행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에서는 부검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구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인은 질식사로 단정을 하는 듯했습니다. 부검에 참여한 가족들은 온몸에 뭔가 출혈과 갈비뼈가 12개 이상 부러진 것과 장기 파열 등을 보았습니다. 구타를 당한 후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맞아 죽은 거라고 확신하고 구타에 대한 살인을 검토해 줄 것을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헌병대는 가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인정이 안 되면 가해자들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족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자 최승호 검찰관은 헌병대가 했던 말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살인죄를 적용이 힘들다며 주범인 이병장을 살인죄로 적용하면 다른 가해자들이 형량이 줄어든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유가족의 무지를 억울하게 치밀하게 군검찰과 헌병대가 거짓말을 공조하며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입실환자 증인 김일병 증언에 대해서 가족들이 역시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건 초기에 헌병대는 김일병을 사건 당일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엄버무리면서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시일을 차일피히 미루더니 급기야 그쪽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일병의 조서도 잘 조서가 되어 있다고만 말뿐 끝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김일병의 의병 전역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수소문 끝에 김일병을 만나 승주 얘기를 들었을 때 군에 대한 분노에 의심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내일처럼 이 일을 돕겠다는 군의 말과 행동은 이제 초등학생도 비웃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군의 기만적이고 추악한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군사법정에서 4차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유가족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는 유가족 심정으로 위로하는 가해자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문의 아버지를 사칭하는 이상문의 외삼촌이 사단장과 친분을 내세워 합의를 요구하고 유공자 심사를 방해하겠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지정인의 아버지는 승주의 모습을 참배하는 연출된 사진들과 함께 자기 아들에게 유리한 가짜 서류를 보내고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며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식만을 위하여 이런 행동들을 과연 진정한 자식을 아끼고 가르치는 부모일까요? 하는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사건을 축소하려는 군검찰과 모두가 남 탓이하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며 저희 유가족은 형사재판으로 죽음의 원인을 규명되는 생각보다는 왜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재판을 무엇을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고통만이 더욱 커져갑니다. 저희 아들을 맡아서 세심히 병사를 살펴야 할 관리 책임자인 의무지원관 유경수는 사망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 책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절대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을 조장, 교사, 방치한 유경수 또한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면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과 물론 승주의 뺨을 때리고 의무실에서 폭행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스탠드로 이용해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병장에서 모든 사병들이 보고 있는데 부사관인 본인이 직접 학성기로 승주의 머리를 때려서 사병들 간의 폭행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승주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특히 지휘적으로 부모님의 면회를 차단해버린 점 분명히 살인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때린 사병은 잘못이 크다 하지만은 구타가 허락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진 부사관 한 명 때문에 그토록 강조했던 군의 사기가 이렇게 사라졌다고 봅니다. 승주에 대한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 이찬희는 마땅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찬희는 헌병대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반복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끝까지 뉘우치려는 자세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휴가 중에 나와 내무반에 전화를 해 다른 병사들에게 지시를 해 승주에 대한 폭행을 종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가르침을 할게 하고 바닥에 과자를 던진 후 개처럼 쥐어서 먹으라고 했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주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거기에 또 폭력까지 휘두른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 어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만일 이찬희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군에서 구타와 폭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행여 사회인이 되더라도 그가 속한 조직이나 가족은 폭행에 만면하며 파렴치한 사람들로 주위를 가득 차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가 멍들게 될 것입니다. 경호관댐이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 전체가 무너지듯이 폭력병사 한 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폭력과 야만적인 행동이 당면시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머지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말을 바꿔나가며
진술을 번복하고 모두 입을 맞춰가며 음식에 대한 사망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무분과 분대장인 하선우는 분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폭행을 말리지는 않고 도리어 적극 가담하여 이상문 역시 마지막 순간 오줌을 싸고 쓰러져 있는 승주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함으로써 이찬희가 휴가 시에 스스로 나서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지쟁현 또한 이찬희 못지않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특히 이들 이상문과 지정현은 자신들이 구타한 가혹행위로 인해 승주의 다리에 생긴 뭔가 부어오른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십 회 찌르면서 고문에 가까운 장난으로 승주를 괴롭혔습니다.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인간이기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또한 의무병이라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줘야 하는 위치에서 그런 엽기적인 행위를 한 만큼 제 경쟁을 확실히 따져 제 아들 승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껴야 하는 전우가 폭력을 통해 적군도 아닌 아군을 잔인하게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한 행위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군에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며 앞으로 입대할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은 가해자들을 일벌백벌하여 앞으로 군에서 구타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닌 제 몸을 지켜야만 하는 곳이 되는지, 또한 대한민국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인지, 군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인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피와 토해내는 마음으로 승주 아버지가 올려드립니다. 네, 윤일병 원희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시기 어려운 말씀, 힘든 이야기